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벚꽃도 만개를 시작했을 텐데요. 가족 모임도 나가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여드름으로 또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에크논, 에크린겔만 바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일단 불 끄고 가라앉히자 이 정도로만 관리하시면 내년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여드름 및 중증 여드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정말 많은 여드름 환자분들이 오셨던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드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연세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지금쯤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건데요. 겨울엔 그나마 괜찮았는데 봄 되니까 여드름이 더 빨개졌어요. 먼저 봄이 되면 자외선이 급격히 늘어나고 미세먼지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요즘 하늘 보면 되게 뿌옇죠. 그리고 체온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도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 발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당연히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기온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드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성인 및 중증 여드름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여드름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질환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의 원인을 단순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피지 과다 분비. 둘째, 모공 각질 막힘. 셋째, 여드름균 증식. 넷째, 염증 반응. 이렇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피부에만 계속 집착을 하고 온갖 연고를 다 바르게 됩니다. 염증 주사도 수액처럼 계속 맞게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만 하면 50점짜리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드름이 심하다면 다음 요소들도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로 호르몬, 인슐린 등의 전신대사 신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피지선 성장 요소들이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안드로겐, 인슐린, 그리고 IGF-1 호르몬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식단과 생활 습관인데요. 혈당이 튀고 단 음식들, 예를 들어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면 췌장에서는 당 분해를 위해서 인슐린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야식을 먹어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고요. 이때 IGF-1이라는 성장신호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IGF-1이 하는 일이 뭘까요? 피지선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지선아, 더 커져라. 피지를 분비해라. 그러면 우리 피지선은 과성장하고 모공이 쉽게 막히고 염증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턱, 볼 아래쪽, 목까지 번지는 성인 여드름은 이 호르몬과 인슐린 과분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mTORC1이라는 세포성장신호 경로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영양 충분하다, 성장 모드 들어가자 라고 판단하며 켜지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원래는 상처 회복, 근육 성장을 위한 복합체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mTORC1이 많아질 경우 역시 피지선 크기 증가, 각질세포 증가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원인은 유제품 과다, 잦은 과식과 간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드름 치료를 하고 싶으면 모든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실천했고 실제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인슐린을 덜 자극하는 식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유제품 조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제품은 IGF-1 자극, 인슐린 분비 자극, mTORC1 활성 자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탈지 우유가 더 연관성 높게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단백질 쉐이크, 바나나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유제품만 한 달간 끊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간식도 마찬가지로 줄여야 하는데요. 특히 액상과당이나 정제과당이 있는 초콜릿 음료수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즉각 인슐린 과분비를 일으키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특히 여드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기 시작하다 보니 이 정도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여드름 카페, 커뮤니티, 후기 글들에 의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 정보들이 모두 의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몇 가지 잘못된 예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고만 잘 바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에크논, 에크린겔, 벤조일, 아답알렌겔 이거 다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걸 붉은 거 올라오면 바르고 가라앉으면 멈추고 이 패턴으로 몇 년씩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겉의 염증은 잠깐 눌립니다. 근데 피지 분비, 인슐린 자극, 생활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또 납니다. 그래서 매번 이번엔 좀 심하네 하면서 연고를 더 덕지덕지 바르게 됩니다. 피부 장벽은 점점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홍조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고는 일시방편이지 매번 사용하는 치료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의약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소티논인데요. 이소티논의 기전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 전체의 피지 분비를 약화시키는 약입니다. 중증 여드름에는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처음엔 효과가 확 옵니다. 피지가 확 줄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왜냐하면 원인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복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 건조, 입술 갈라짐, 안구 건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드름 훨씬 해결이 어려운 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드름 관리 중 가장 우선은 생활관리 병행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제약사들도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점차 부작용과 자극을 덜 주는 방식으로 여드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필링, 강한 항생제에서 요즘은 염증은 줄이되 피부 장벽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골드 PTT입니다. 금 나노 입자를 모공 안에 침투시킨 뒤 안 아픈 레이저를 조사해서 여드름균도 감소시키고 피지선 과활성화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부작용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몸 전체 피부 장벽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여드름 치료보다 더 어려운 게 여드름 흉터 치료입니다. 지금은 2세대 GBR PTT도 나왔으니 우측 상단 이전 영상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드름은 전신 질환입니다. 절대 피부만 봐서는 안 되고요. 특히 심하신 분들은 유제품, 간식, 수면 이 세 가지는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쪽은 덜 자극적인 방식이 트렌드니 흉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올봄에는 여드름 잠깐 가라앉히는 치료가 아니라 정말로 졸업하는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연세의원 박성원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